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휴장이었는데 정말 여러 변수가 국내 증시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부터 몰아쳤습니다. 양 지수 오늘장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마감 지수 회복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3,200선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5% 하락하면서 3,17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밀렸죠. 2% 넘게 하락하면서 800선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9시 반을 기점으로 좀 큰 폭을 출렁임 가져갔습니다. 이내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12시 그리고 오후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저점 낮춰 잡은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또한 오늘장에서 부재했습니다. 오늘의 이 하락을 이끈 주범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 두 주체가 쌍끌이 매도 압박을 보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세양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 공장이 있거나 혹은 지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로 인해서 투심이 좀 위축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이외에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섹터도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거 이미 기정사실화였는데 이 품목 대상을 좀 늘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407종 정도로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고변압기나 혹은 건설기계 쪽으로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전력 설비주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오늘장에서 2%,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도 2% 넘게,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오늘장에서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이 UBS의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장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펩트롬, 파마리서치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또 상승하는 종목들, 뜨거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폭으로 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태양광 관련된 이 고율 관세, 보조금이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 미국에서 나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8% 넘게, 그리고 OCI 홀딩스 또한 7%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2G 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가 나왔죠. 이 면역 억제제 관련해서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29.96%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데브시스터즈, 에이프릴 바이오, 아이패밀리 SG 그리고 푸콘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장을 쿵 하고 내리찍게 만드는 하루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피 오늘 1.5%, 코스닥은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또 방향성을 짚어봐야 될지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해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매주 화요일에 나오시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처럼 월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워낙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주 초반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한 주 월요일에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스마트 눌림목 최영 전문가가 오늘 월요일 하루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우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또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또 상승의 흐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한 알찬 강의 들고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네. 좀 나왔었는데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이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6월달, 7월달에 좀 뜨거웠었던 그 열기 자체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금 국민 배신주가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언제쯤 올라오나 그 기대감들은 늘 있는 섹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잃어버린 상황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과연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나마 이제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위안 아닌 위안을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뭐 별다른 방향성들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네.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네이버가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시장의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네. 내용들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스마트 스토어, 유통업 쪽 관련된 스토리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광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든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네이버가 어찌됐든 정부 인사로 지금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게 되면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글로벌 굴지의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AI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모멘텀을 너무 화려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초반에서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뭔가 이제 불안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달과 7월 달 말을 들어서면서부터는 네이버에 대한 하락 탄력도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인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가 앞으로 우리나라 AI 기업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는 약간은 좀 심심하게 움직이고 약간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홀딩에 대한 자리들로 인식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방향성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이버 역시도 대량 거래량 그리고 외관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에 대한 의견 약간은 좀 심심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잡혀 있는 상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관련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8월 들어서 좀 주가가 심심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고 굉장히 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다소 좀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심심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좀 하방 리스크가 이미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종목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 홀딩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전략이나 혹은 현 시점에서 나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드리는 또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 중에 좋은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죠.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그리고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시장 속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타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장주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빠르게 상승 나올 만한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까지 이용해 보면서 현 시점에서 대장주도 찾아보고 그런 대장주로 한번 계좌 속에서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도 읽으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네. 이 종목만큼은 지금 많이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테오젠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그래도 뭐 나왔던 뭔가 이제 시장의 이슈 대비해서는 목요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방을 굉장히 잘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총 1위로서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요일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UBS발 관련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테오젠과 같은 이러한 이제 언론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언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을 사랑하고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밖에 없죠. 그쵸.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계속 반박 기사들을 내면서 반박 자료들을 내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크게 깨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새로운 SC형 제형과 관련된 확장성이 좀 확장이 되면서 상당 부분 다른 이제 제형으로서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난주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그쵸?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목요일날 시장을 이끌었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서 약간 시장의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알테오진이 갖고 있는 무게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 알테오진이 현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진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는 주 후반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43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 알테오진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관련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난주 또 목요일에 이 UBS발 매도발 리포트가 나왔죠. 하지만 이 기업 측에서는 정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심을 조금 안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우리가 하반기에 좀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 제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알테오젠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잡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거든요. 나도 한번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에 맞춰서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도 배워보시고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타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매 타이밍,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텍스트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할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나는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대장주를 찾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도 방송 중에 스마트 이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 여기에 대해서 접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 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또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눌림목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법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능숙하게 해석을 하실 줄 아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스마트 눌림목, 뭐 이름은 상당히 좀 거창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자, 탑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시나리오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내일이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8시에는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매크로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번 주 말의 기점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부분들에 대한 뭔가 엄질이 있을 그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상승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겠죠. 시장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자, 시장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슈를 포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포착이 되고 섹터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종목군들을 나만의 신호들을 가지고 나만의 뭔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눌림목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큰 제목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의 테크트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올림픽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코너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QR코드 활용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장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이 종목을 사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종목을 좀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씩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와 화요일 아침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셨죠. 여기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 월요일에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크로 이슈를 파악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일 또 오전 8시에 있을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 가능한 온라인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우리 전문가님 금요일까지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주말 동안에 들어보면서 그리고 화요일에 또 아침 8시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8시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내일장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해드리지만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거든요. 나만의 자료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한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자세한 부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대장주의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지금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료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사실 못다한 이야기들 우리가 빠르게 좀 알아야 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공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좀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교육방 이용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시장 속에서 좀 좋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으로 주신 종목들이 워낙에 좀 활약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방 안에서 저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주시는지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이외에도 올림픽 종목으로만 충분히 시장 속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BM도 30%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올림픽 종목에 또 리뷰를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스마트 눌림목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올림픽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뭔가 리뷰 그리고 어떠한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7월 22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7월 달 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작은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올라갔던 섹터들을 우리가 꼽아보자라고 했었을 때 최근 들어서는 2차원지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시점에서 2차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었냐면 자, 중국이 감산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바닥권에서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7월 22일 날 이 구간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 나왔죠? 그 다음에 횡보되는 과정이지만 어때요? 양봉 나오면서 직전에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은 스마트 눌림목의 변형 패턴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변동성을 나는 이겨내지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캔들에서는 매매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보자면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실렸죠. 바닥에서 장대 양봉 형성이 됐죠. 그리고 주가가 거의 2주 동안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양봉의 시작점이죠. 시가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한다? 눌림목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가격대가 바로 이 캔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만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뭐죠,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의 전체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스마트 눌림목은 사실상 개별적인 종목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종목들, 업종을 대표로 하고 시장을 대표로 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 좋은 수익률,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제가 지금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질 않는데 이 캔들이 발생했던 시점이 어때요? 최근에 보여줬던, 올해 연초에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눌림목으로도 잡아오셔도 되고
어떻습니까?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8월 달 중순까지 32%의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 종목이 시총 뭐죠, 여러분들? 3위, 4위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30%가 넘는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테마주 잡을 거야, 작은 종목 잡을 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을 대표로 하고 업종을 대표로 하는 종목군들도 이 기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고 충분히 끌고 가는 타이밍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좋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7월 24일에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7월 15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자리예요. 자,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돌파가 이루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싹싹싹싹싹싹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횡보되는 거죠. 자, 횡보됐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횡보가 된다라는 거는 곧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 어떻습니까? ABL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최영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ABL 바이오 나한테 얘기했는데 수익 못 냈네?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눌림목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눌림목을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눌림목이죠. 돌파 나왔죠? 추가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ABL 바이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 시점으로 잡았던,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이 지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탈시키나요? 이탈 안 시키나요? 이탈 안 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뭘로 인식을 한다? 눌림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저와 함께 눌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못 내가지고 아쉬워할 게 아니고 ABL 바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나한테 턴이 돌아왔을 때 이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테마주라든지 뭐 이슈주라든지 중소형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러한 확률 높은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업종 내 대표주에 해당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좀 볼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7월 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한 2번 정도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돌파가 이루어지네요. 횡보되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죠. 그럼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셔도 돼요. 그런데 앞서서도 똑같습니다. ABL 바이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못 내도 이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차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때요? 뭐 천년만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정을 받습니다. 딱 조정 받죠.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네. 조정을 받기 시작하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갔던 요 자리가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하향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빨간 양봉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동반 상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자,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되게 좋을 거예요.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로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동반이 상승하죠. 그러면 적어도 저와 함께 이 주식 올림픽을 같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화장품 종목은 나 뭐 사고 싶은데 다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최영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한 기업 내용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눌림목 포인트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26%, 이 구간에서 20% 수익 내시면서 끝내시면은 여러분들 스윙을 통해서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계좌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LB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돌파됐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돌파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자, 조정을 받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직전 1차적인 상승이 나왔었을 때 주가를 하락이 시키지 않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권을 인지를 못하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 주된 포커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쫓아가는 매매, 뭐 바닥권에서 잡는 매매 또는 뭐라고 될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1차적으로 좋은 기업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법들까지도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 그리고 올림픽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눌림목 기법에 대한 좋은 샘플링들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예시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이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큰 폭의 상승을 느꼈던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32%, ABL 바이오 26% 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제시드린 이후에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이신데요.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매수 타점으로 이용할 만한 종목 선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이밍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장중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료집 어떻게 받냐라고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신청 가능한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링크 타고 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주가가 눌릴 때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법 강의, 자료집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아낌없이 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 무료 온라인 방송, 무료 라이브 방송이 너무나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또 내일 오전 8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내 타점을 잡아볼 예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알아야 될 만한,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일장에서는 꼭 한번 웃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또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내일 오전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 또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까지는 저희가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 사실 교육방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정말 아낌없이 종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이후에 50% 넘게 또 상승 중에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G2G 바이오나 우리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하나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는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숨어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자, 이런 종목도 우리 어떻게 잡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내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군들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 잡았는지에 대한 짤막한 예시를 들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수 막 움직일 때 하나오션은 이미 올해 상반기 초반에, 극초반에 거의 다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마다 매매하시면 돼요. 이때마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해졌죠? 박스권 상단. 자, 이 구간대 오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슈가 뭐가 나왔어요? 협상 얘기 나왔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 이야기,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직전 박스권의 하단 라인을 정확하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타이밍들이에요. 이런 눌림목들. 그냥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자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봤어.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명분들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G2G 바이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일봉상으로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석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분봉으로 보시자고요. 자, 신규 상장 됐습니다. 주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날의 그 첫 번째 가격, 시작가에 하향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리바운딩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저점 구간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 라인을 깨지 않고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장 초반 5분에 엄청나게 시세의 변동성이 커요. 근데 거기에서 흥분하셔가지고 막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신데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시게 되면 이 주가가 가려고 하는 힘들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눌림목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초보분들도 신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횡보되는 과정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방향성 꼭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 120%의 상승을 보여줬던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 굉장히 심플하죠? 자,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앉아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받습니다. 근데 어때요?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하향 이탈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안 시키죠. 그리고 다시 한번 74,000원대까지 갑니다.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러한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집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입니다. 오전 8시 또 온라인 방송,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QR코드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실시간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해드릴 거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일 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할 예정입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도 오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왼편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자료집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맞아요. 지금 한 2주, 3주째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 코드는 333430입니다. 자, 1승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도 대장주의 품격을 보여줬던 섹터가 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어찌됐든 다음 주, 이번 주 말이면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 카드를 가져갈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업이 담당할 수 있는 스토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벤트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실적들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조선사 실적들 너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실적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넘버를 찍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사, 조선, 국내 K조선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1승 같은 경우는 선박 환경 장비입니다. 사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지금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LNG 사업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NG 사업부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1분기, 2분기에는 사실은 좀 더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LNG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1승의 LNG 사업부 역시도 동반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스토리들 자체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승 같은 경우는 약간은 눌림목에 대한 개념보다는 돌파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요번 세 번째 고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 무던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이 다소나마 정체되는 구간에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수급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1승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가격대, 매수가는 내일 한 시초가 정도로 한번 변동성 활용해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6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조선 기자재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약간 대장 섹터 내에서 뭔가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자, 고수익성 2조 1천억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모멘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너무 눌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대에 대한 상승 탄력으로만 이 삼성중공업이 장중에 좀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더 아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을 여태까지 좀 끌고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 야, 이 정도 냈는데 주가가 2%밖에 안 올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여전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 나왔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언제 우리가 LNG 운반선 가지고 얘기했어? 다른 거 얘기 안 했죠. FLNG죠. 이거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 가지고 지금 사실상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 건조량 자체가 늘지 않았어요. 계약만 이루어졌던 것뿐인 거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FLNG 쪽에 대한 건조량 증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다른 조선사들과 다르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저조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퍼포먼스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 탄력도는 이 정도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삼성중공업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상승 각도가 좀 높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자체를 하향이탈시키지 않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상승을 하는 눌림목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대형주의 눌림목 구간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올림픽 종목 1승과 삼성중공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 1승 삼성중공업 두 종목이나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